주말 잘 보내셨습니까?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11월 11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첫 소식은 월요일이니까 주간지 전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미국 대선 가고 중국 광군제 온다. 설레는 증시. 미국이 대선이 가고 중국 광군제 온다. 설레는 증시. 이 설레는 증시의 타이틀의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, 코스닥 두 지수가 모두 전주 대비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뭔가 이제 우리도 트럼프 랠리에 조금 이제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특히 수급적으로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그렇게 된 반영이 될 만한 그런 근거들이 뭐가 있는지 일정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1월 10일은 우리 쪽에서는 이제 빼빼로데이 이렇게 흔히 뭐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만 중국에서는 뭐 연간 최대 이제 쇼핑 행사죠. 이 광군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. 이게 흔한 말로 중국판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날 워낙에 대대적으로 거의 막무가내시피 하다시피 할인을 적용을 하죠. 80% 90%도 흔합니다. 요즘에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소비자분들도 직접 뭐 알리바바라든가 흔한 말로 이제 알테시죠. 이런 쪽에 직접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국내에도 상당히 좀 많은 이제 중물건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. 이 광군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투영이 되는 한 번에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이 광군제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릴 것이냐. 이게 이제 중국의 소비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해석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올해는 지난주였죠.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10조 위안의 예상했던 수준의 이제 경기부양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향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걸 단초를 또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앞서 이제 우리 김호수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5일 날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도 이게 일테면 이제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는 9월 24일 날 중국이 이제 경기부양책 내놓고 난 뒤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의 중국의 소매 판매 현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아마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여부들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PI하고 PPI 있고요. 그 다음에 12일 날 현지 시간으로 1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13일쯤 나오겠죠. NFIB 소기업 낙관지수.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흔한 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 심리를 나타내주는 지표죠. 이것도 물론 이제 시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워낙에 좀 장기적으로 거의 한 4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그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일본의 3분기 GDP 역시 지금 일본이 트럼프 효과를 좀 현재로서는 주시장 측면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니까 엔화가 다시 약세로 세게 갈 것이다. 이런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GDP도 일본이 경제가 그렇게 계속 순항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얘기는 국민연금 얘기입니다. 이제 국민연금 매달 초에 이제 지분 변경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자, 이번에 11월 달 보유지분 변동 상황을 보니까요. 금리 인하 수혜주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보면은 한미약품, 건설주, 그다음에 증권주 같은 이런 증권주, 건설주,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쪽인데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 빨간 이 공들이 무게 중심을 좀 추에서 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. 보시는 것처럼 한미약품은 9.99에서 10.02%,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가 9.98에서 10.02%,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고요. HD 현대산업개발이 12.14에서 12.33%로 늘어났고 삼성증권 역시 12.94에서 13.06%로 각각 늘어났습니다. 제약바이오주는 뭐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일 것이다. 이미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.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많이 좀 반영이 돼 있죠. 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이제 HD 현대산업개발을 좀 많이 지분을 늘렸는데 HD 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 역세권
저쪽에 이제 강북 쪽에 있죠.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제 이 작업을 이 공사를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. 이제 이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수익이 좀 기대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삼성증권도 역시 금리 인하 또 이제 트럼프 랠리에 따른 어떤 시장 거래 활성화 등등등 이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반면에 이제 보유 비중을 축소했던 종목들도 살펴보면은요. 아까 이제 표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CJ 대한통운이 일단 제일 첫머리에 있습니다. 10.79%에서 10.46%로 약 한 0.3%포인트 이상 줄였는데 악재가 있었습니다. 상반기에 이 유통 물량 이거를 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상반기에 택배 물량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보였다라는 겁니다. 2분기 때 CJ 대한통운이 많이 올랐고 또 CJ 대한통운의 연금이 지분을 늘렸던 이유가 알테시에 따른 이 택배 물량 급증을 좀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국민연금도 한 분기 만에 발빠르게 또 지분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ETF라든가 펀드 상품들 수익률 상위가 어디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. 역시 조선 우주항공 ETF. 이제 지난주에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. 그 효과가 그대로 ETF 상품, 펀드 상품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자, 표 한번 보시죠. 나오는 것처럼 수익률이 11.9%, 9% 다 이렇습니다. 보통 제가 이 기사를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벌써 몇 달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의 수익률이 10% 전후까지 올라왔던 건 저도 처음 봅니다. 이제 그만큼 지난주에 이 트럼프 랠리가 뜨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수익률 1위는 이제 소울 조선 탑3 플러스인데 역시 뭐 트럼프가 조선업종을 콕 집어서 좀 유일하게 특정 섹터를 얘기한 거는 조선업종밖에 없으니까 조선업 관련주도 지난주에 아주 급등을 했었죠. 그런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2위도 역시 조선해운 쪽이고 3위, 4위가 이제 우주항공 쪽 데이터들 이쪽 상품들이 지금 9%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고요. 마지막이 이제 K-팝. 엔터주도 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난주 국내 주식현황도 주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.27%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한 거고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률이 2.3%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미국만 놓고 보면 3.13% 역시 미국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. 미국 쪽 해외 쪽 펀드에서는 이 금융주 펀드들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. 4%를 넘겼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는 이 테슬라 밸류 체인 액티브 ETF 상품이 10% 가까운 수익률을 내서 또 역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사실 우주방산이라든가 뭐 이쪽은 테슬라 뭐 수혜주라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 테슬라만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 상품도 역시 10%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. 지난주는 조선과 그다음에 머스크 수혜주들이 아주 휩쓸었던 장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마지막 기사는요.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에 따른 향후 영향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들을 기획 기사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 월요일자 신문에서는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분이 2017년도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측 앞서도 이제 김호수 앵커가 얘기했습니다.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이 당시 USTR 대표하고 직접 이제 협상을 했었던 통상 정책을 이제 지휘했었던 이제 그 수장이었죠. 유명희 교수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몇 가지로 이제 유명희 교수와의 내용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기사를 보시면 될 거고요. 좀 핵심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보편과세, 뭐 10%, 20% 보편과세 부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.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확실하게 추진할 거다. 그러니까 이거는 기정사실화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편관세 면제국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면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한 이제 그런 발언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트럼프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선호한다. 뭐 이거 해줘. 그러면 알았습니다.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.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트럼프가 아 그래? 그건 알았어. 뭐 이렇게 한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트럼프의 어떤 성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
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주목도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. 중국이나 좀 멕시코, 캐나다에 비해서 우리는 이 재협상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주목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큰 어떤 뭐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IAEA나 이 칩스법 같은 거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정도. 그러니까 폐기보다는 축소 쪽에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게 이런 어떤 미국의 이 IT 관련된 법들의 수혜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, 예를 들어 인텔 같은 회사가 되겠죠. 인텔 같은 이런 미국 기업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. 이런 부분도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신문을 직접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